안녕하세요. 저는 공지대학교 에어랩에서 박사과정 중인 이현호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박사과정 학위 논문 제안서에 참여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 내용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다수의 이중 선박을 인식하기 위해 탐지 및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라이다 센서의 물리적인 한계성에 의해 같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크기와 물체의 위치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측정되는 점근을 이용하여 수상선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목차입니다. 이 연구는 서론, 반복론, 결과, 고찰, 추후 연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연구의 한계성, 목적, 연구 구성, 연관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의 한계성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라이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반복론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물체 인식과 물체 추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물체 인식에서는 3차원 점근 데이터를 2차원 특징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자 설계에 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물체 추적에서는 라이다 데이터를 물체 단위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 3차원 바운딩 박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결과에서는 사용한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고 제안한 방법에 대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구 내용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수상 물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의 왼쪽 그림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외역을 재현한 시뮬레이터 상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뮬레이터에서 얻어진 정군을 가시화하고 클러스터링 해준 그림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체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동일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위치에 따라 찔대는 점근의 형상이 상이하게 되면서 인식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물체의 센서와 거리가 최소 10m에서 80m 사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라이다 센서의 물리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체 추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체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중심점, 물체의 크기, 베어링 앵글, 헤딩 앵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헤딩 값을 잘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PCA를 이용하여 헤딩 값을 추정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방법으로 정확하고 일관적인 헤딩 값을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 선박의 중심이 빨간색 점과 정군에 의해서 계산된 중심점인 노란색 점의 위상이 달라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 탐지이고 두 번째는 물체 추적입니다. 물체 탐지는 표현자를 정의하는 부분과 물체를 분류해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현자에서는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 어떤 방법으로 특징점을 추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분류 부분에서는 그렇게 추출된 특징점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체 추적은 탐지와 추적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탐지 부분은 앞서 설명한 물체 탐지에 관한 내용이고 추적 부분은 물체의 위치와 크기 자세를 추정하여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제한된 표현자로 점근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딥러닝 기법으로 물체 분류 및 물체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점근 데이터를 사용하여 물체 인식을 하기 위해 3차원 점근 데이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특징점으로 표현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점근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 공간이 많은 희소 데이터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점근 데이터를 다루기 어렵고 까다롭게 만듭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희소 행렬을 이용하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표현자를 통해 차원 축소를 시켜 데이터를 밀지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현자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점근 데이터를 차원 축소시켜 물체를 인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에 따라 표현자의 크기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여 물체에 대한 일반화된 특징을 추출하고 강인하게 물체를 분류할 수 있는 표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물체 추적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 기반으로 바운딩 박스를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아래의 흐름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정근을 이용하여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차용하여 바운딩 박스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 연구와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양식이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딥러닝 기반으로 바운딩 박스를 추정하는 것이 아닌 기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기존 물체 추적 연구와 다르게 주기적으로 물체를 인식하여 물체에 대한 정보값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관측된 정근을 방위각의 법선부터 길이로 투영시킨 값이 실제 물체의 길이값과 비교하면 헤딩값을 추정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된 헤딩값과 물체의 크기, 방위각 등의 정보를 조합하여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추정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법론에서 추적 모델 부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차원 정근 라이다 데이터를 받아 군집화하여 물체 탐지와 물체 추적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진행합니다. 물체 탐지 부분에서는 제한된 표현자를 통해 물체를 인식하고 물체 추적 부분에서는 군집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물체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물체 인식된 정보가 들어오면 정확한 자세를 추정하여 물체 추적의 고도화를 진행합니다. 이번 장은 앞서 보여드린 흐름도를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가시화한 내용입니다. 라이다 센서로부터 취득한 원시 데이터를 군집화 단계에서 물체별로 군집화하여 다음과 같이 묶어주고 그 다음 물체 탐지 단계에서 제한된 표현자를 통해 특징점을 추출하여 CNN 기반 딥러닝으로 물체를 분류하여 줍니다. 그 다음 제한된 바운딩 박스 표현 방법으로 물체의 위치 및 자세를 추정하여 물체 추적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논문입니다. 정근 기반으로 연구하는 기존 연구들은 보통 정근을 인식 및 추적하기 위해 메시, 공간정보, 이미지정보, 포인트 정보 등을 입력값으로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고 물체를 인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근 데이터는 물체와 센서 간의 거리가 최대 15m인 상태를 사용하거나 물체의 형상이 거의 온전한 상태인 정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 같이 다른 센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근거리가 아닌 10m에서 80m 사이에 위치한 물체를 탐지하고 또한 물체의 자세 및 위치에 따라 비정형적인 정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체 탐지 및 추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체 인식을 위한 표현자 설계 방법과 물체 추적을 위한 3차원 바운딩 박스 추정입니다. 첫 번째로 제한된 표현자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상환경 데이터와 달리 관심 물체의 크기가 다양하고 탐지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 변화와 탐지거리에 따른 정근 변화에 강인하게 대응하여 일관되게 정근의 특징을 추출해줄 표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와 물체의 자세가 변해도 강인하게 특징점을 추출해줄 수 있는 표현자를 개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차원 정근을 2차원 이미지화하는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체 추적을 위한 3차원 바운딩 박스 추정입니다.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추정하기 위해 총 3가지 방법이 고려되었습니다. PCA와 제한된 기하학적인 모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물체 위치 및 자세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추후 각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추정 모델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라이다 데이터 분류 방법은 직접 제안한 표현자를 통해 3차원 정근을 2차원 이미지로 변환시켜 딥러닝 모델로 물체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제안하는 표현자는 다음과 같이 3겹으로 이루어진 구의 형태를 갖춥니다. 표현자의 내부에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공간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층에 해당하는 구 표면은 동일한 삼각형의 격자로 이루어져 물체의 표면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현자를 통해 3차원 정근을 2차원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총 2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정근을 군집화하여 대표값을 찾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현자의 격자를 갱신시켜주는 단계입니다. 군집화된 정근의 대표값과 군집화된 이유점의 상호작용을 수식으로 기술하여 대표값의 정근에게 주는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 값을 베이지안 규칙에 의해 디스크리터 격자를 계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물체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정보값을 추가적으로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삼각형 격자 내의 확률을 갱신시키는 방법에 대한 수직 부분입니다. 격자 갱신 모델은 베이스 규칙에 의해서 식 1번부터 7번까지 객체 모델 확률을 유도하였고, 이렇게 유도된 식 7번은 로그 오드 레이쇼를 이용하여 양변에 로그 값을 씌워 식 8번과 같이 표현하여 옵저베이션 모델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유점에 의해서 정의된 종류 확률 식을 식 9와 같이 정의하였고, 기준점과 거리에 따라 격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2차원 이미지는 각 물체별로 일정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제한된 표현자와 선행 연구로 연구되었던 표현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ASP 스퀘어는 점 단위로 영역 분할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표현자입니다. 일정 반경 내에 이웃한 점으로 상관관계를 자기 자신으로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위치한 거리와 물체의 크기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은 표현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자로 하고자 했던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모든 데이터를 쌓아놓고 차후에 점 단위 분류를 하여 B와 그림 같은 그림 분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성을 고려할 수 없었고, 실시간성을 고려하기 위해 점 단위 분류에서 물체 단위로 분류하는 표현자를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P-스파디오와 CSPD 스퀘어처럼 물체 단위로 특징을 추출하는 표현자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P-스파디오를 보완하였을 때 정근 데이터가 이전에 사용했던 지상 데이터와 달리 수면에서는 정근이 형성되지 않아 비교적 깨끗한 물체에 대한 정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체 단위의 알고리즘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 동일한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탐지거리가 10m에서 80m로 길기 때문에 정근의 특징이 온전하게 담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위치한 거리에 대한 정보값을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정보값을 넣어주기로 하였고, 그것을 스파디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체의 크기가 10m에서 60m로 일정한 크기로 고정되어 표현자로 모든 물체를 일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여 정근이 제대로 특징점을 추출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표현자의 크기를 측정된 물체의 크기에 맞추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물체의 크기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자를 SPD 스퀘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근 단위 분류에서 물체 단위로 분류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정근의 대표성을 정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고, 가장 높은 인식 성능을 갖는 민 포인트 방법을 이용하여 대표값을 추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점 단위 분류에서 물체 단위 분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 물체를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GPU 없이 3초에서 0.05초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측정된 정근을 어떻게 군집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정근이 물체별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량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정근들은 복셀 필터링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정근을 줄이고 대표 정근들끼리 거리를 계산하여 군집화를 합니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대표점에 해당하는 정근에 반영을 하여 군집화를 마무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표현자를 이용하여 얻은 특징점을 CNN 모델을 이용하여 물체 분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물체 추적을 위해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추정해야 되는데, 이 연구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PCA 기법을 통해 헤드 앵글 값을 추정해보고자 하였습니다. PCA 기법은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의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물체 추적을 위해 3차원 바운티 박스를 추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측정된 정근의 길이값과 실제 길이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헤딩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화된 식이 사인 코사인 함수로 나와 헤딩값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알파값이 실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알파값이 2개 혹은 1개인 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2개의 값이 나왔을 때는 방위값에 따라 역으로 헤딩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값이 추정이 돼서 정확한 알파값을 추정할 수 있고, 이 알파값을 통해 헤딩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을 통해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논문에서는 포인트넷에서 바운딩 박스를 추정하는 부분을 차용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헤딩 값을 추정하고 각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라이다 시뮬레이터에서 선박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된 선박 모델에 대한 정보입니다. 총 10개의 종류의 선박이 사용되었고, 크기는 10m에서 60m의 크기를 갖는 선박입니다. 정근 데이터는 시뮬레이터 상에서 센서를 단 무선이 피사체 주변을 돌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정근을 얻는 정근 데이터이고, 다음 동영상과 같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설계되었던 표현자들을 이용하여 10종에 대한 선박 물체 분류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3개의 표현자 모두 비교적 높은 분류 성능을 가졌지만 물체의 위치 및 물체의 크기를 모두 반영한 표현자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된 수상 데이터는 물체 크기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물체 인식 시에 중요했던 정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체 추정을 위해 헤딩값 추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PCA 기법과 기하학적 기법을 통해 헤딩 앵글을 추정하였고, 여기서 보이는 V1은 헤딩각을 가시화한 내용이고 그 크기는 상당히 크게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PCA 방법과 제한한 방법 모두 헤딩각을 제대로 추정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기하학적 모델은 물체의 정확한 중심에서 방위값과 헤딩값이 모두 계산된다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체의 자세 또 혹은 위치에 따라 측정된 정근은 실제 정근과 각각 다른 위치에서 유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확한 헤딩각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를 로스 함수를 이용하여 이전 중심점과 현재 중심점의 위치 차이가 일정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헤딩값을 추정하면 어떨까 생각하였습니다. 물체 탐지 영역에서 제한된 표현자가 공간적인 정보와 물체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가지면 물체 분류 성능이 올라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근 단위 분류에서 물체 단위 분류를 통해 실시간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체 추정 영역에서는 기존 방법으로 헤딩각을 추정하기 어려웠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스 함수를 적용하여 정확한 헤딩각을 추정하고자 하는 방법이 고려되었습니다. 퓨처웍에서는 추가적으로 딥러닝을 통해 물체 추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물체 탐지에서도 다른 연구자의 표현자를 적용하여 물체 분류를 하고 제한된 표현자와 성능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물체 추적을 통해 라이다 탐지 밖의 영역의 물체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는 EKF 기반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미미한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정확하게 추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계획을 통해 아직 미미한 연구 부분을 풀어낼 예정입니다. 서면으로 코멘트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